한국 꼬마 한 명 때문에 유럽 공항이 완전 마비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극찬을 보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탈리아 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벌써 3년차 승무원이 되었네요. 아무래도 3년 동안 휴가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올해는 꼭 휴가를 길게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기다리던 휴가 날엔 승무원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공항에 왔어요. 늘 빳빳하게 다린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를 타다가 손님으로 공항에 오다니 정말 색달랐어요. 이번 저의 휴가지는 바로 한국인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 같이 일했던 한국 출신 승무원 소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소진이와 친해진 계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생일 같은 특별한 날들을 크게 의미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도 그런 날들을 특별히 챙겨주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소진이는 달랐어요. 제 생일날 소진이가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케이크와 작은 선물들로 꾸며진 테이블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소진이는 한국의 전통이라며 미역국까지 끓여왔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꼭 미역국을 먹는다며 엄마가 아기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던 걸 기념해서 태어난 사람도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따뜻한 국물 맛에 소진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소진이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소진이는 항상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소진이는 한국의 전통차라며 직접 만든 대추차를 가져다 줬어요. 그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진이의 정성어린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죠. 소진이는 한국에선 서로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정문화라는 게 있다며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마음은 서로 나누는 거라고 했죠. 게다가 소진이는 일적으로도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승객들에게 친절하고 세심했죠.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승객들을 대할 때 소진이는 늘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소진이의 프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소진이가 잠시 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소진이처럼 승무원의 제격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얼마 전 연락했을 때 소진이는 꼭 하고 싶은 꿈을 찾았다며 한국에 오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 얘기를 하다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늘 출근하느라 바쁜 곳이었는데 오늘은 여행객의 신분이니까요. 평소엔 보지 못했던 곳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출국장 근처의 카페나 면세점들 말이에요. 이런 곳들을 구경하며 걷다 보니 문득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실감이 납니다. 사실 승무원들은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바로 저렴한 가격으로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 혜택에도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승객들이 많이 타지 않는 비행편을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빈자리나 취소표를 노리고 있죠. 이번에도 그랬어요. 한국행 비행기 중에서 가장 한산할 것 같은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여행을 가다 보면 종종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그랬죠. 짐을 다 싸서 공항까지 왔는데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그날 여행을 못 간 적이 있었어요. 항공사에서 오버부킹이 되어 제 자리가 없어진 거였죠. 그때는 하루를 꼬박 기다려 다음 날에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신중을 기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5시간이나 일찍 왔죠. 공항 의자에 앉아 비행기 정보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취소표가 나오면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봤고 여행객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연인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까지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로마 공항 로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비행편 확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비행기 정보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공항 한켠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우아하게 움직이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은 터라 저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 구경하기로 했어요. 폰을 꺼내 연주자의 모습을 검색해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의 연주회 티켓은 항상 매진된다는 글을 보고 놀랐어요. 이런 대가의 연주를 공항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주변의 소음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사라지고 오직 그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음악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연주에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한 동양 꼬마가 피아니스트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키에 까만 머리, 귀여운 꼬마였죠. 그 아이는 피아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어요. 순간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연주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며 꼬마의 부모님을 찾아봤지만 아이를 말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꼬마가 피아노 가까이 다가가자 피아니스트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꼬마가 당돌하게 같이 연주를 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꼬마의 등에 메고 있던 작은 바이올린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꼬마가 저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알아볼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참 연주를 잘 듣고 있었는데 꼬마의 행동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피아니스트는 흔쾌히 꼬마와 함께 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작은 별 같은 아주 단순한 동요 정도를 연주하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꼬마가 지금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고 있는 그 곡을 그대로 연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저 어린아이가 어떤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피아니스트도 꼬마를 귀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순수한 용기에 감동한 듯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꼬마에게 쏠렸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공항 로비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피아노 앞에 선 작은 꼬마에게 집중되었어요. 피아니스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꼬마에게 바이올린을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꼬마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어요.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꺼내는 모습이 꽤나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꽤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해온 것 같았어요. 피아니스트는 꼬마에게 준비가 되면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꼬마는 심호흡을 한 뒤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시키고 활을 들어올렸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꼬마의 활이 현을 스치며 첫 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방금 전 피아니스트가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복잡한 선율과 리듬 그리고 섬세한 표현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피아니스트의 표정은 놀람에서 감동으로 변해갔습니다. 꼬마의 연주는 계속되었고 그 음악은 공항 전체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모두 입을 틀어막은 채 놀란 눈으로 꼬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그마한 여자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바이올린 현을 가볍게 스치더니 믿을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꼬마의 연주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피아니스트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오히려 어린 나이에 이런 실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현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선율은 깊은 감동을 자아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입을 떡 벌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꼬마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피아니스트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귀여워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꼬마의 연주에 맞춰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이 아이의 재능을 인정하는 듯한 빛이 느껴졌습니다. 피아니스트와 꼬마가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주해온 듀오처럼 죽이 척척 맞았죠. 두 사람의 연주가 어우러지면서 공항 전체가 하나의 콘서트장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여행객들은 캐리어를 멈춰 세우고 귀를 기울였고, 공항 직원들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꼬마의 바이올린 소리가 공항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높은 천장에 부딪혀 반사된 음악이 마치 천상의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연주가 끝나자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아직 음악의 여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누군가는 브라보를 외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어요. 피아니스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꼬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존경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꼬마는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방금 전 목격한 놀라운 광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중년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게 들렸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동양인인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아이일까 궁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한국인일 거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남성이 친구들에게 한국인들이 음악에 재능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가수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한국의 음악 교육이 뛰어나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조수미 성악가를 아냐며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오징어 게임 OST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이렇게 긍정적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꼬마는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는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짧지만 또렷한 이태리어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며 바이올린 케이스의 국기를 보여줬어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이태리어로 인사를 준비한 꼬마의 모습에 모두가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나게 꼬마에게 달려갔어요. 제 마음속에 가득 찬 감동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거든요. 꼬마 앞에 서자 그 아이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방금 전 연주했을 때의 열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꼬마에게 연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연신 칭찬했어요. 제 말을 들은 꼬마는 수줍은 듯 미소 지었죠. 그 모습을 보니 방금 전 무대를 압도했던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수해 보였어요. 꼬마의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꼭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꼭 연주회에 가겠다고 약속했죠. 꼬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문득 이 특별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꼬마에게 같이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꼬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를 꺼내 셀카를 찍는데 꼬마가 수줍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꼬마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아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범한 소녀 같아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가진 천재적인 능력을. 그 생각을 하니 더욱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꼬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문득 제가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제가 예약한 표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꼬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바로 출국장으로 달려갔어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꼬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빠르게 출국장에 도착해서 보안 검색을 받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시간이 꽤 촉박했지만 다행히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기내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권에 접어들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한국 꼬마의 연주를 돌이켜봤습니다. 마치 꿈만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아름다운 선율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꼬마의 수줍은 미소도 함께 떠올랐죠. 이 특별한 경험이 제 여행의 시작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주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하늘 높이 올라갔고 눈을 감으며 오늘의 경험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언젠가 그 꼬마가 정말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어 연주회를 연다면 꼭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서서히 달콤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설렘과 기대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소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두근거렸죠.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공기는 상쾌하고 새로웠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소진이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변함없이 밝고 쾌활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무색해졌어요. 마치 어제 헤어졌다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소진이와 포옹을 하며 반가움을 나눴어요. 그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에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죠. 소진이는 제 짐을 받아들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우리 둘은 매일 연락했으면서도 서로의 근황을 묻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소진이가 절 위해 준비한 차에 올랐는데 차 안은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죠. 라벤더 향이 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향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소진이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소진이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소진이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 돌아올 거냐고, 한국에 얼마나 더 있을 거냐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소진이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함께 일하던 동료이자 친구가 갑자기 떠나버리니 저도 한동안 마음이 싱숭생숭했기 때문이죠. 소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의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갑자기 의대생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 소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닌 것 같았어요. 소진이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올해 한국에서 의사 수를 급격하게 늘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실제로 최근 한국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죠. 소진이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대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승무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소진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새로운 꿈을 찾은 사람처럼 말이죠. 이어지는 소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소진이는 고등학교 때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던 엘리트였대요. 한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꽤 높은 학점도 받았지만 승무원이 되고 싶어 다 포기하고 외항사 승무원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소진이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의대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소진이라면 분명 의사의 역할도 정말 잘 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진이만큼 따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차가 도심으로 들어서면서 소진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과 의사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최근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까지요. 그러면서 소진이는 차를 운전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근 뉴스에서 본 안타까운 사건 때문이었죠. 응급실을 제때 찾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환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라며 심근경색 증상이 있던 50대 남성이 4곳의 응급실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했다고 했어요. 병원마다 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해서 받아주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어요. 서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증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진들도 당연히 이 사태를 안타까워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무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소진이는 이런 현실이 바뀌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꼭 의사가 되어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라며 한국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의사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소진이의 말에서 진심 어린 열정이 느껴졌어요. 차가 한강변을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소진이의 이야기를 곱씹어봤어요. 소진이의 말을 들으며 동시에 한국의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소진이의 집에 도착했어요. 소진이는 짐을 들어주며 집으로 안내했죠.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소진이의 열정과 노력이 공간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제 코를 강렬하게 자극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현관부터 진동을 했거든요. 곧장 식탁 위에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진이가 일부러 제가 온다고 신경 써서 준비한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한국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진이는 요리를 잘해서 같이 일할 때도 쉬는 날이면 친구들을 초대해 음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 음식들에 익숙한 편이에요. 제가 온다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지 고소한 향이 나는 갈비찜과 불고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다양한 요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특히 색색의 나물들이 정갈하게 담긴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음식들을 준비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갔을 텐데 언제 이걸 다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소진이는 엄마가 와서 많이 도와주셨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소진이는 저랑 동갑이지만 늘 언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소진이와 소진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음식을 정성껏 먹었어요. 그리곤 식사를 마치고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진이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작은 플라스틱 상자에 넣고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 소진이에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소진이는 그게 미생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소진이는 이 기기가 특별한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물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한다고 해요. 24시간 이내에 음식물의 90%가 수분으로 증발되고 나머지는 퇴비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처리기가 악취도 거의 없고 전기 사용량도 적다는 거예요.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니 정말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면 보조금도 지원해준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소진이는 이 처리기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버리러 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술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이런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거든요. 유럽에서는 늘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내놓고 정작 눈에 띄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선 이런 기계가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앞선 환경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뒷정리를 마무리하고 소진이가 밖에서 커피 한잔 하자며 제안했어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흔쾌히 동의했죠. 소진이를 따라 카페로 향했는데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카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마치 대형 정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음료와 빵을 골라 자리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갑자기 소진이가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소진이를 중국인으로 오해했던 일을 언급하더라고요. 소진이는 그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모른다며 웃었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사과했죠. 처음엔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중국인 승무원 쇼이민과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소진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쇼이밍이 아직도 그렇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도 말라고 대답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기내식 서비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난달 베이징행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말 황당했죠. 쇼이밍은 항상 자국 승객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곤 했는데 이번엔 정말 도가 지나쳤어요.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중국인 승객이 추가 음식을 요청했어요. 보통은 추가 제공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쇼이밍은 승객의 귓속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갤리로 향했죠.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바쁜 서비스 중이라 신경 쓰지 못했어요. 잠시 후 쇼이밍이 몰래 추가 음식을 가져와 중국인 승객에게 건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 좌석의 외국인 승객이 목격한 거예요. 당연히 그 승객도 추가 음식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항의를 시작했죠. 순식간에 기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결국 사무장님께서 사과하고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그 후로 비행 내내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공정해야 할 서비스에 차별을 두는 쇼이밍 때문에 난처했습니다. 게다가 팀 전체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으니 말이에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심각했어요. 한 달 전쯤의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쇼이밍은 종종 면세품을 불법으로 빼돌리곤 했는데 저희는 정말 그런 짓까지 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쇼이밍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알고 보니 면세 향수 몇 병을 개인 가방에 숨겼다가 세관 검사가 강화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행히 다른 승무원들이 재빨리 대처해서 그 물건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만약 적발됐다면 팀 전체가 조사를 받고 심각한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됐어요.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견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편견으로 소진이를 오해했던 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한참 수다를 떨고 나서 소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섰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는데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소진이가 안내한 곳은 삼겹살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고기 굽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들렸어요. 테이블마다 설치된 그릴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불판과 각종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소진이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죠. 기름이 녹아내리며 고소한 향이 더욱 짙어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중 주황색 소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는데 그 맛에 깜짝 놀랐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삼겹살보다 이 소스가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소스를 먹기 위해 삼겹살을 먹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소진이에게 이 소스가 뭔지 물어봤더니 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즐겨 먹는 소스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쌈장의 맛에 완전히 매료된 저는 이걸 다른 음식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파스타에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고 소진이에게 말했죠. 하지만 소진이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웃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고기와 함께 먹는 소스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래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고 꼭 쌈장을 싸가서 로마에서 빵에 발라 먹겠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인증사진도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죠. 소진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열정을 재미있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삼겹살을 한참 먹었어요. 고기가 익을 때마다 소진이가 가위로 잘라주었고 저는 쌈장을 듬뿍 발라 먹었죠.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육즙과 쌈장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바로 쌈장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소진이는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다음날 꼭 같이 사러 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진이와 함께 밤길을 걸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어 어두운 구석이 거의 없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죠. 소진이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더욱 놀랐어요. 입구에는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형태의 주거 시스템이 드물어서 경비원을 거의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쌈장을 꼭 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소진이를 졸라 마트로 향했어요. 한국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부터 남달랐거든요. 쉽게 빈자리를 알려주는 주차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신기했고 계곡물이 흐르는 지하 3층이라는 표시도 기발했죠. 주차를 하면서 혹시나 주차한 곳을 까먹을까봐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시식 코너에 홀딱 반해버렸어요. 소진이가 아침을 안 먹고 가도 된다고 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이해했죠. 시식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들의 친절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외국인인 제가 넙죽넙죽 받아먹는 모습이 신기하셨는지 더 먹으라고 계속 권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시식 코너를 돌아다녔어요. 어느새 한 손에는 다 먹은 종이컵과 이쑤시개를 가득 들고 있었죠. 소진이는 저를 보며 못 말리겠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시식으로 배가 너무 불렀고 드디어 제가 찾던 쌈장을 발견했어요. 하나만 사기가 너무 아쉬워서 고민하다 5개나 담았죠. 아무래도 금방 먹어버릴 것 같았어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소진이가 갑자기 저를 사람도 없는 계산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운영을 안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곳은 셀프 계산대였어요. 소진이는 익숙한 듯 알아서 척척 계산하고 카드까지 넣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진이는 한국에선 이런 셀프 계산대가 보편적이라고 설명해줬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들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자동화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마트를 나오면서 이번 쇼핑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시식 코너의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셀프 계산대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특히 시식 코너의 친절한 아주머니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권하는 모습이 한국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죠. 이런 경험은 이탈리아에서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일상적인 쇼핑을 통해서도 그 나라의 문화와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이런 일상적인 경험들을 더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현지인들의 일상을 경험해보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오는 다른 외국분들도 꼭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체험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트 시식 코너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한국 꼬마를 만나 시작했던 여행이 잘 마무리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